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30대 남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2024년 3월에 혈변과 설사가 시작되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내시경과 검사를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ASA 제제인 메자반트 8알,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8알 먹고 관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호전되는 환자가 많죠. 5-ASA 제제도 궤양성 대장염 초반에 1, 2년 정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2025년 7월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다. 그러다가 2025년 11월에 다시 혈변이 시작되어서 펜타사 좌약까지 사용했다. 2025년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혈변이 너무 심해져서 12월 29일에 다시 직장경을 했다. 심해졌다고 해서 소론도 8알씩 다시 먹었고 2026년 1월 5일에는 입원해서 치료했다.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2026년 1월 9일에는 생물학적 주사제제인 레미케이드를 맞았고 효과가 없어서 며칠 뒤에 레미케이드 400ml를 더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처음 발병했을 때 약약 먹고 좀 나았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발했죠. 그 사이에 약약을 안 먹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계속 약약을 먹었죠. 그리고 재발하고 나서는 좌약을 추가로 썼는데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스테로이드를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네요. 이건 이분이 좀 운이 없는 겁니다.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쓰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분은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생물학 제제인 리미케이드 주사까지 용량을 늘려서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논문마다 다르지만 리미케이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약 55%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이 넘게 효과가 있죠. 그런데 레미케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TNF-알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TNF-알파는 종양괴사인자 알파라고 하는데요. 염증에 관여하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TNF-알파를 억제하는 레미케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몇 년 내로 우리 몸에서 TNF-알파 억제제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TNF-알파 억제제가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미케이드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있어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2, 3년 내로 효과가 없어져요. 이분은 아쉽게도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네요. 2026년 1월 14일에 퇴원했는데 증상은 계속 심하다. 소론도 8알, 메자반트 4알 복용 중이다. 면역억제제인 퓨리네토를 새로 처방받으셨다는데 안 드시기로 하십니다.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2026년 1월 21일입니다. 설사 혈변이 너무 심해서 보름 만에 10kg이 빠졌다. 원래 71kg이었는데 현재 61kg이다. 대변은 7번에서 12번, 설사한다, 급박변 있다, 혈변, 점액변 매일이다. 식욕 양호하다고 하는데 식사량이 0.5인분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30대 젊은 남자가 식사량이 0.5인분밖에 안 되면 이건 식욕이 없는 거죠. 본인 말로 식욕이 양호하다고 하면 이건 본인이 잘 모르는 겁니다. 식사 후 1, 20분 내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속이 좀 울렁거린다. 이때가 겨울이니까 손발이 좀 차다. 집에서 수면 양말 신어야 된다. 대변 후 10분 동안 좌측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환절기 먼지 찬바람에 콧물이 난다. 비염도 있네요. 2026년 1월 23일 대변 칼프로텍틴 3202점, 많이 높네요.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헤모글로빈 10.7로 빈혈이 있고요. CRP 4.2로 많이 높습니다.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인 CRP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높네요. 염증이 많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2월 3일 대변 5, 6회로 줄어듭니다. 아직 혈변, 점액변은 계속 있죠. 대변 본 후 복통이 80% 정도 줄었다. 식사량 0.7인분으로 늘었다. 울렁거리는 것 없어졌다. 어떤 약을 썼을까요? 네, 상부 소화기 문제와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썼으니 소화 문제와 설사, 혈변이 함께 줄어들기 시작하죠. 한약은 하루 3번 먹었다. 평균보다 1.5배 더 많이 한약을 복용한 거죠. 당연히 더 빨리 좋아집니다. 2026년 3월 11일 소론도 3.5알로 줄였다. 메자반트 4알 먹고 있다. 2월 25일에 레미케이드 3차도 맞았다. 대변 횟수는 4, 5회, 정상변이나 무름변, 혈변은 끝에 약간 묻어나오는 정도로 줄였다. 식욕 양호해졌고 식사량 1.5인분으로 늘었다. 소화 잘 된다. 그렇죠. 웬만한 20, 30대 남자는 1인분, 1.5인분씩 먹어야 정상이죠. 손발 차가운 것 없어졌다. 집에서 수면 양말 안 신어도 된다.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대변 횟수나 혈변 등이
2개월도 안 되어서 50% 이상 개선되었죠. 그런데 3월 11일 대변 칼프로텍틴 6166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처음에 검사했을 때 3202점이었는데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스테로이드는 좀 줄이긴 했지만 아직도 먹고 있고, 리미케이드를 3차까지 맞았는데 염증 수치는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한방 치료를 하면서 설사 횟수, 대변 출혈량 모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염증 수치는 더 나빠졌단 말이죠. 일단 스테로이드와 레미케이드는 처음부터 쓰고 있었는데 호전이 없었으니까 효과가 없는 게 확실하고요. 한약 먹고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럼 한약은 증상만 개선시키고 염증은 나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내서 최근에 계속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요.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데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소화기 문제와 염증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소화기 문제와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쓴 거고요. 이 처방으로 증상이 많이 개선되지만 이 처방만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 왜냐?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을 치료하고 나서 때가 되면 두 번째 원인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시기에 사인이 뭐냐면 한약으로 치료해서 좋아지다가 다시 약간씩 나빠지는 경우이거나, 이렇게 증상은 좋아지는데 염증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상부소화기 문제가 좋아진 것은 처음에 식사량이 0.5인분 밖에 못 먹었는데 2달도 안 돼서 식사량이 1.5인분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화기 문제와 증상은 개선되었는데 염증 수치는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은 소화기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다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날 진료할 때 환자에게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안 놀라죠.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처방을 바꿉니다. 상부 소화기를 치료하는 약물은 빼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팀 구성을 바꿔주는 거죠. 처방을 바꿔서 드립니다. 4월 23일부터 소론도 끊었다. 메자반트는 내알 먹고 있다. 4월 27일에 레미케이드 4차 맞았다. 2026년 4월 28일 대변은 하루에 2-3번, 정상변, 급박변, 혈변, 점액변 없어졌다. 염증 치료하는 약으로 바꾼 뒤 증상이 확 개선되었죠. 복통, 울렁거리는 것 없다. 2026년 5월 13일 대변은 한두 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2026년 6월 15일 대변은 한 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6월 22일 이후로 레미케이드 안 맞고 있다. 2026년 7월 15일 대변 칼프로텍틴 5.1점, 스테로이드 끊었고 레미케이드 안 맞고 있죠. 3월 11일에 대변 칼프로텍틴 6166점이었는데 염증약으로 바꾸고 나서 바로 모든 증상이 없어져서 정상이 되고 4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5.1점. 너무 좋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염증약 쓰면 처음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해봤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원인들을 제대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원인이 남아있으면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제가 초반에 이분이 비염도 약간 있다고 언급했는데 치료 도중에 비염 치료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왜냐하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 비염이 있고 소화기와는 관련이 없는 비염이 있는데 이분은 소화기와는 관련이 없는 비염으로 판단되어서 굳이 치료를 안 한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꾸준히 체크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측한 원인을 순서대로 제거해 나가고 원인을 제거하는 대로 증상이 하나씩 개선되는 거죠. 제가 첫날 진료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문제를 아주 잘 해결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환자분도 당연히 제가 말한 그대로 진행되니까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넘길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변수에 대응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변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훨씬 수월한 느낌이 있죠. 이런 말도 있죠. 일이 터지고 나서 이야기하면 변명이 되고 일이 터지기 전에 이야기하면 예언이 된다. 제가 20년 이상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하면서 조금씩 앞날을 맞출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스테로이드 8알, 정맥주사, 리미케이드까지 용량을 늘려서 2번을 맞았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보름 만에 10kg이 빠지고 하루에 7번에서 12번씩 설사 혈변을 하던 상태였죠. 이렇게 양방 치료가 전부 효과가 없었던 분도 결국 양약을 다 끊고
칼프로텍틴 6166점에서 5.1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3월 11일이에요. 증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칼프로텍틴이 오히려 2배 가까이 올라간 그 지점이요. 증상만 보면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치는 반대로 가는 상황.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증상이 좋아지는데 왜 수치는 더 나빠지지? 하고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다 잡혔고 두 번째 원인을 치료할 때가 됐다는 신호요. 이분은 상부 소화기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염증형 원인이 드러난 케이스였습니다. 처방을 바꾸자마자 증상도 수치도 빠르게 함께 좋아졌죠. 궤양성대장염은 원인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에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원인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면 증상이 급격히 좋아지고 그 원인이 정리되고 나면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중간에 수치가 흔들리거나 증상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림케이드가 안 듣고 스테로이드도 안 듣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원인을 하나씩 순서대로 제거해 나가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양방 치료에 지치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을 정확히 찾고 순서대로 치료하면 길은 있습니다. 혹시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 레미케이드 반응 안 하는 경우 칼프로텍틴 수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